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네요. 시장을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원님의 전략이 있으니까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또 저희의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요. 미국의 소비 강세 그리고 중국의 우려, 총체적 난국입니다. 미국 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 딱 한국 국내 증시가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저는 뉴욕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자면요. 어제는 우리나라가 광복절로 휘정이었죠.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무더기로 발표가 됐고요. 또 모두 시장 예상을 깨고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3.4% 증가에 그쳤고요.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생산 또한 둔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실업률 보시면 다시 한번 증가를 했고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발표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보시면 21.3%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는 7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2%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구리 가격은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불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이 부분은 일본의 GDP 호조세와 영국의 추가 긴축 우려가 모두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7% 급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또 NAHB 주택 가격 지수가 50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는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지만 장기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자, 안 그래도 채권 금리에 짓눌리던 시장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은행 환경 악화에 따라서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은행 70여 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은행주들도 하락에 가세를 했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요, 지역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 소규모 은행들이 더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자, 은행 위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은 총재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은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또 이 모든 상황들이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키우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에 쏟아진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금일 우리나라 양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시장은 약간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수급 상황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ISC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또 보신다면 HBM 관련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거래 정지에서 풀린 신성 델타테크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성우,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모비스, 인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대거 안착을 했다가 조금 전에 상한가가 다 풀렸죠. 때로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주체 관련주들은 언제 투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로봇 관련주인 TPC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본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CG트로닉스와 ISC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 테마 시장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안착한 초전도체 테마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세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 이러한 그 저소득층들의 필수품 비축 영향이 컸다라고 내놓으면서 미국의 소비 호조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한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또 경기 악화에 대해서 서구권 국가들은 한때 미국 경제에 대항하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중국이냐라면서 우려 반 냉소 반 섞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대해서 냉소를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수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악재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고요. 또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고점권에서 일부라도 현금 확보를 해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텐데요. 기술적 분석상 보신다면 양시장의 상승 추세는 살짝 이탈된 모습이지만 고점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로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섣불리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현금 비중 유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 물러서서 현금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테마만 한번 집중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으로 어떤 또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료기기 쪽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또 매크로 환경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심리가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면서 실적이 바탕되는 섹터의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놓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제가 의료기기 섹터를 소개해드리면서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건강이나 웰니스와 연관된 만큼 매크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의료기기 섹터를 소개해드리면서 추천드렸던 하이로닉이 또 단기간에 목표가에 근접하면서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조정 장세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의료기기 섹터는 상반기에 후실적을 바탕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왔고요. 또 이번에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성형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국 소비 섹터의 그 폭발적인 상승이 좀 가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에 그 민감도가 낮고 그리고 지수가 흔들려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분자 생체 재료 기반의 의료기기 바이오 제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HA 필러와 유착 방지제 등을 연구 개발하고 또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필러 사업과 더불어서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중국 화장품 런칭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규모 증설을 결정을 했죠.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매출액 대비 10배 이상의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사업 본격화와 또 캐파 확장 효과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또한 최근에 핫한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뛰어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 글로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27조 원 규모의 글로벌적인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가 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면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차트를 크게 보신다라면 그동안 지금 추세를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했죠. 자,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물대가 적어졌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또 상승 탄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11,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종목 어제 또 특집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 만에 또 슈팅이 나오네요. 목표가 11,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 종목 받아볼게요. K엔솔 보도록 하죠. 이 종목 7월 26일 날 다시 추가적으로 전략을 챙겨주시면서 오늘 꾸준히 우상향 패턴 그려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돌파를 해냈습니다. 욕심이 더 나는데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진짜 K엔솔은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욕심이 나기도 하는 종목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그 심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클린룸에 대해서 7배 정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관련주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닥 대비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이 지지를 받고 이탈해야 될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방보다는 상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오늘 다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준다라면 더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챙겨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지만 일단은 수익은 최근 시장 윗골이 많이 들리니까 챙겨가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본방송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K엔솔 추가적으로 또 홀딩해도 좋지만 그래도 줄 때 수익을 챙겨가자. 단기간에 100% 넘는 수익 챙겨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프로 2000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전략을 챙겨주시면서 고점을 4,400원까지 높였는데요. 목표가 달성에 역시나 성공한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양봉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 아직 추세적인 상승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 2000 추세적인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 지지라인 21선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 오늘도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